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월드 리딩 채널은 수익이 정지됐지만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한국은 탄핵 전국으로 휘청거리고 국정이 멈췄지만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중국,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이으면서 궁극적으로 유라시아를 하나로 묶는 철로가 시공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트럼프가 집권하는 시기에 일본이 지정학적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중국에 두드러지게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한국 매체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뉴스입니다. 중국,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철로는 12월 27일 시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철로는 총 연장 523km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 영내는 213km, 키르기즈스탄은 260km, 우즈베키스탄은 50km를 지납니다. 공사비는 총 46억 6,500만 달러입니다. 중국이 51%, 키르기즈스탄이 24.5%, 우즈베키스탄이 4.5%의 지분을 갖습니다. 신장 카스에서 출발해 우즈베키스탄까지 연결되는 이 철로는 오는 2030년 완공되는데 중국이 전 구간에 공사를 마칩니다. 이는 1대1로의 일환입니다. 1대1로의 집행주임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각국, 구체적으로는 발칸과 우즈베키스탄을 궁극적으로 잇게 될 이 철로 노선은 아프간을 통과해 파키스탄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두고 있는 엄청난 지정학적 한수입니다. 여기에 가장 경악하고 있는 나라는 역시 미국입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이 철로 노선이 완공되면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터키, 발칸 반도로도 뻗어나가 유라시아를 하나로 잇는 최단 화물 운송로가 됩니다. 기존 해운 물류 코스보다 900km가 짧아 7일에서 9일 정도 시간도 단축됩니다.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탄 대통령은 이 철로가 완공되면 연간 1,300만 톤의 화물을 운송하게 되며 자국 통과료로 연 2억 달러를 벌게 된다면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첨언하자면 자파로프 키르기스탄 대통령은 하필이면 계엄령을 선포한 날 한국을 방문했다가 일정을 취소하고 급거 귀국했습니다. JTBC는 이와 관련해 한국이 키르기스탄에서 추진하려던 29조 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사업이 중국에 넘어가게 생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로 사업과 관련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는 시진핑이 푸틴의 머리통을 한 대 갈겼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전 인수식의 엉터리 논평입니다. 이 철로 프로젝트는 러시아도 다 이해하는 사안입니다. 러중의 우호는 반석과도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서로 윈윈하는 관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연말 마라톤 연설을 갖고 러중 합작은 국제관계에 있어 중요하다면서 거기에는 마오타이도 있고 보드카도 있다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을 경유해 중국으로 가는 새로운 가스 파이프라인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연간 계획 용량은 450억 입방미터가 될 것이라고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가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매년 35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수입하게 되고 나머지는 카자흐스탄으로 갈 예정입니다.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는 이 프로젝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점차 동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중국은 저렴한 러시아산 에너지로 경제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중국에 다가가 화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10년짜리 비자를 발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단체 관광객 비자를 종전엔 15일에서 한 달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중국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도 일본의 화해 제스처에 화답해 이르면 2025년 상반기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니케이가 보도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회장은 베이징을 방문해 리창 국무원 총리, 왕이 외교부 장관과 회동했습니다.
리창 총리는 이와야 외상에게 중일 관계는 개선을 관건식이라면서 일본이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상은 방중 직전 펑황 TV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일본 국내는 타이완 유사는 일본의 유사라는 논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논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레토릭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한 말로 타이완 유사 시 일본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타이완은 아무 일 없어야 하며 유사, 즉 변고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야는 타이완과 중국의 문제는 반드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타이완 관계는 비공식적, 실무성의 관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일본은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야 다케시는 아주 노련합니다. 이게 바로 외교의 언어입니다. 좌시하지 않겠다든지 하는 레토릭은 천둥벌거숭이만 쓰는 표현입니다. 이와야 다케시는 스스로를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수제자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반드시 다나카 총리의 구상과 개척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는 1972년 중일 수교를 성사시켰습니다. 중국과 역사적 화해를 추구하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한 총리였습니다. 그 바람에 미국에 찍혀 낙마하고 로키드 스캔들로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와야는 일본의 협중 정서와 중국의 반일 감정이 악순환을 일으켰다면서 그러한 증오를 이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는 일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취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은 서로 다른 데로 이사할 수도 없는 이웃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가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를 언급한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일본은 세계적 대격변기를 맞아 눈치 빠르게 국익을 위한 전략적 자율성을 취할 태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월 27일 한국 매체들은 일제히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병사 1명을 처음으로 생포했지만 하루 만에 사망했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로부터 받은 사진 한 장을 실었습니다. 초췌한 몰골의 왼쪽 남성이 북한군 병사랍니다. 그런데 오른쪽 얼굴을 치운 남성이 쓴 모자는 G라는 러시아군 상징 표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국가정보원이 26일 생포된 북한군 1명이 부상이 심해져 조금 전 사망했음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방국이 도대체 어느 나라일까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아래줄을 보면 사진 속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상당한 상처를 입은 상태로 보였는데 결국 하루 만에 숨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 병사가 북한 병사로 확인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최초의 북한 병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썼습니다. 국정원은 확인을 했다고 하고 우크라이나 언론은 확인될 경우 생포된 최초의 북한 병사라는데 뭐가 진실인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횡설수설입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는 비웃고 있습니다. 포로가 된 북한군이 부상으로 사망했다는 기사는 센세이션으로 끝났고 외국 에이전트도 웃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한번 김정은의 파이터를 포로로 잡았는데 한국의 정보기관이 알려주는 바에 따르면 그 북한군 병사는 부상으로 사망했다더라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외국 에이전트들은 웃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골적인 페이크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들은 북한군을 포로로 잡았다는 메시지에 적극 환호하면서 이 이벤트를 승리로 부풀리고 있다고 자르그라드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조 방지 활동가들은 이미 문제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 부상병 포로라고 주장하는 사진은 2022년 2월 인기 엔터테인먼트 사이트 레딧에 게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짜르그라드는 페이크는 페이크지만
그들의 승리는 계속된다고 조롱했습니다. 짜르그라드는 한국의 정보기관이 여기에 간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는 국정원을 인용해 12월 26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김정은 병사가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북한군 포로 사실 확인에 서둘렀다는 점은 놀랍다고 했습니다. 또 주장의 신빙성을 더해주기 위해 한국 매체는 포로로 추정되는 북한 사람이 현재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지원하고 있는 11,000명의 군인 중 한 명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북한군 부상병이 사망했다는 연합뉴스에 대한 러시아 네티즌들의 반응은 눈물나게 웃기다는 이모티콘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냥 웃기는 게 아니라 눈물나게 웃긴다는 겁니다. 가짜 북한군 신분증 사진에 대해서도 눈물나게 웃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의 없는 북한군 관련 날조 기사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한국인들 뿐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볼지 망신스럽기만 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